오늘은 암호이론 4장 AES Advanced Encryption 스탠다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ES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데스 이후에 현재 오늘날에 이제 블록 암호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블록 암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전체적으로 AES의 개요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AES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이게 수학적인 배경, 갈로아체라고 갈로아 필드라고 하는 수학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이 될 텐데, 그때는 AES 이제 실제로 AES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이런 이제 계층별로 레이어들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가 10, 12, 14라운드 여러가지 이제 키 길이에 따라서 3가지 이제 라운드 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각 계층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키 스케줄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통해서 이제 암호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화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AES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구현상의 장단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학적 배경으로 갈로아체를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아마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웠긴 할 텐데요. 제가 최대한, 왜냐면 이걸 안 하고 이제 건너뛰려고 생각해 봐야긴 했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 실제로 각 AES 내부 계층에서의 덧셈이나 곱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갈로와 체 내에서의 덧셈, 곱셈이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설명하기가 너무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S 알고리즘,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를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 번 이야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표준이고, 사실상 블록 암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칭 암호죠. 블록 암호이고, 대칭 키 암호, 대칭 암호에서 데스나 마찬가지처럼, 암호화 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ES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표준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인터넷 암호화 표준인 IPsec이랄지, 오늘 많이 쓰는 TLS, HTTPS로 되어 있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URL 주소가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실제로 내부적으로 TLS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암호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먼저 여기 이제 TCP 계층에서의 암호화인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AES 블록 암호화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와이파이 암호화 표준인 IEEE 802.11i WAP2 요거는 거 저는 공유기에서 볼 수 있죠. 거기에서도 AES 사용하고, 또 뿌띠 같이 이제 시큐어쉘 사용할 때도 이런 것들 다 AES를 통해서 블록 암호화 돼서 이제 데이터들 전송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건 이제 초기에 이제 니스트라고 하는 미국 기관에서 AES를 공모해 가지고 알고리즘 시장적으로 선택하게 됐죠. 데스는 이제 IBM에서 특정 사기업체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정보기관이 개입을 해서 키 길이를 50비트로 제한을 했다 할지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AES 알고리즘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한 거죠. 공모를. 근데 이제 요구사항들이 리스트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블록 크기가 128비트여야 된다. 데스는 64비트였잖아요. 그래서 데스의 2배. 그러니까 데스 같은 경우는 8문자씩 했다 그러면 AES는 16문자씩이 128비트를 8로 나누면 16이잖아요. 약 16문자씩 ASCII 코드로
그 단위로 이제 암호를 하게 되는 거죠. 암호화를. 그다음에 키 길이를 지금 데스에서는 56비트였는데 너무 짧다 그랬잖아요. 데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도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키 길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이 데스보다 훨씬 2배 이상인 거죠.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64씩 더해가면 추가된 건데 아무튼 최소한 128비트였죠. 그래서 세 가지 키 길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아주 특급의 기밀 문서인 경우는 256비트 키를 아주 길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는 뭐 128비트나 좀 더 이제 암호 좀 더 비밀스러운 것은 192비트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문서의 중요성에 따라서 키 길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죠. 물론 이제 키 길이가 짧으면 속도가 빨라가지고 키 길이가 길어지면 속도가 느리죠. 네트워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별히 시크릿을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인 경우는 요걸로 이제 하도록 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128비트로 하도록 되어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키 길이를 세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제 당연히 뭐 상대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구현이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실행하는 데 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구현하는데 까다롭다 그러면 별로 이제 설사 아무리 알고리즘 좋고 안전하다 하더라도 사용성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잘 사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네 가지 요구 조건을 이제 공모를 한 거죠. 이러한 형태의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암호 알고리즘들을 보내달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1997년에 이제 리스트에서 데스를 대체하는 물론 이제 데스 이후에도 이제 트리플 데스니 이렇게 해서요 데스를 보완해 가지고 키 길이를 좀 상대적으로 늘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세 번 암호한다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들도 역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블록 암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공표하게 되고 이제 공모를 하게 된 거죠. 아까 이제 네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랬더니 총 1년 6개월, 1년 7개월 뒤에 15개가 이제 참가를 한 거죠. 15개 팀이 후보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알고리즘을 이제 검토를 한 거 전문가들이. 그래서 총 15개 중에서 5개를 일단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5개가 파이널 라운드에 이제 올라온 알고리즘들이죠. IBM에서 마스, RSA 연구소에서 RC6, 그 다음에 뭐 대맨, 이즈맨, 백일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리엔달 라고 읽습니다. 이게 좀 발음하기가 약간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막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걸 그대로 리진달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은 레인달 이렇게 입니다. 레인달. 이게 벨기에 아마 발음인가 봐요. 레인달. 그 다음에 뭐 서펀트니, 시나이, 투피시니 이런 것들이 5개가 최종 알고리즘으로 올라와 있었죠. 시나이어 같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튼 뭐 이 5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다 안전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안전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된 것은 이제 레인달이 이제 AES로 선택된 거죠. 그래서 사실 AES는 뭐 고유명사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뭐 레인달 알고리즘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한 거였는데 그걸 이게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잖아요. 표준이라 있네요. 그래서 요걸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택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공식으로 이게 이제 미국 연방의 표준이다라고 승인을 받은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IBM에서의 데스하고 이제 다른 점은, 데스. 일단 이 사람들이 벨기에 사람들이잖아요, 벨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이건 IBM은 뭐 미국 회사여서, 또 그 당시에 짬짬이로 좀 만들어진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S박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의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레인달 알고리즘은 벨기에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미국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부각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학적인 많은 사람이 공증을 공개적으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AS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신뢰하는, 뭔가 뒤에 백도어가 있다 이런 의심을 사지 않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인 거죠. AES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128비트 블록을 사용합니다. 키 길이도 요구사항이었으니까 3개를 지원하고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 그 다음에 이제 아모아의 블록은 단위가 128비트, 아까 말했던 16문자씩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모문도 똑같이 128비트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뭐 키 길이는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암호화 될 때 암호화의 블록은 16문자씩,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긴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16문자씩 조각 내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운영 모드라고 해서 그걸 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뒤에 이 다음 챕터에 5장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한 블록 16문자를 어떻게 암호화해서 16문자 형태로 128비트로 128비트로 만드는지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 레인달에서는 128비트만 되는 건 아니었고, 몇 가지 더, 190, 250, 좀 더 다른 블록으로도 암호화가 될 수 있었는데, 표준으로 선택된 건 그냥, 이건 하나로 고정시킨 거죠. 키 길이는 3가지를 사용할 수 있대. 암호화가 되는, 암호화 블록은 128비트짜리로만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 길이는 이제 3개 중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라운드 수가 달라지죠. 128비트는 10라운드, 192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12라운드, 256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14라운드. 그래서 키 길이에 따라 라운드 수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외워둬야 돼요. 기사 시험에 물어봅니다. 데스에서 봤으니까 좀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표현해놓은 거에 좀 익숙해져 있긴 할 텐데, 보면, 일단 AES는 데스와는 달리 파이스텔 구조가 아니에요. 파이스텔 구조가 아니다. 파이스텔 구조는 암호화를 할 때 평문을 어쨌어요? 각 라운드마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실질적으로 왼쪽 것만 암호가 되지, 오른쪽 건 바로 그대로 다음 라운드에 왼쪽으로 그냥 넘어가지 암호화가 안 되고, 왼쪽에 있는 반틈,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이제 암호화를 실질적으로 거쳐서 이제 키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또 비트 스트림이 들어가서 이제 블록이 들어가서 암호화를 하게 되는, 여기 반틈만 실제로 라운드만 되는데, 이 AES는 그렇지 않고 128비트가 각 라운드마다 전체가 암호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스 같은 경우는 복화할 때도 알고리즘을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쓰고, 다만 키만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넣어서 이제 복화했는데, AES에서는 그렇지 않고 복화를 어떻게 반대를 만들, 거꾸로 알고리즘은 이렇게 반대를 해나가거든요. 이 흐름이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암호문을 집어넣고 거꾸로 쭉 따라가면은 플레인 텍스트 평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데스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암호화도 이렇게 하고 복화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다만 키만 복화할 때 뒤집어서 이제 넣는 거. 16라운드가 가장 앞에 나오고 1라운드가 가장 끝에 나오고 했었는데, AES는 반대로 암호화할 때는 이렇게, 복화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게 차이가 있고,
다음에 보면 각 라운드를 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크게 3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바이트 서브스티튜션 레이어, 바이트 대체, 그래서 혼동이, 그리고 혼동과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디퓨전 레이어가 이제 확산. 그래서 곱 암호화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샤논이 이야기했듯이 이 혼동 확산을 섞어가지고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안전한 알고리즘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라운드에 보면 혼동 확산에 해당하는 여기다 이제 키가 추가되는 거, 키가 사용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3개의 혼동 확산, 그 다음에 키 어디션 레이어, 이렇게 3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한 라운드가 이게 키 길이에 따라서 10라운드, 또 12라운드, 14라운드 하게 되는 거죠. 혼동 확산이 10번, 12번, 14번 이렇게 반복되도록 함으로써 곱 사이퍼, 프로덕트 사이퍼가 되게 하는 것을 안전하게 이제 만드는 효과를 내는 거죠. 안전한 효과를 내도록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갈로와 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수론, 이런 것 수학에서 이제 특히 정수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수를 다루는 미분적 분이 아니고 정수를 다루는 영역을 이제 따로 이제 수학의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영어로 써진 건 제가 여러분 한글로 책이 있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는 PDF 파일이 있어서 이걸 쓰기가 불편해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잘라다가 붙여놓은 거라 여러분 한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배우는 이유는 왜냐 그러면 이런 이제 각 레이어에 있어서 연산들이 있어요. 연산들이 이제 128비트를 사실상 한 바이트씩으로 나눠서 8비트짜리로 나눠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더하기 연산하고 곱하기 연산이 있어요. 이런 연산들이 이제 여권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 갈로와 체에서의 연산인 거라고. 일반적인 비트 연산이 아니에요. 5 곱하기 3 이런 식의, 또 5 더하기 3 이런 식이 아니라 말이에요. 8비트를 10진수로 이제 2진수로 되어 있겠지만 10진수로 바꿔왔을 때 이렇게 한 바이트씩의 더하기 곱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수에서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이 관로화체, 특히 확장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연산을 쓰거든요. 더하기 곱하기가.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갈로화체에서 어떤 식으로 더하기 곱하기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아무튼 가능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갈로화체라고 하는 이건 유한체라고 해요. 유한체라고 하는 것은 체라고 하는 게 필드라고 하는 건데 집합으로 생각합니다. 집합으로. 집합 더하기 연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집합에다가 더하기하고 곱하기 연산이 닫혀있는 이런 집합을 갖다가 갈로화체, 유한체, 특히 유한체라고 하는 게 집합의 개수가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유한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이제 따라가니까 제가 이런 거 좀 이야기 좀 할게요. 먼저 이제 갈로화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또 비슷한데 의미는 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군이라고 하고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번역해놓은 거고요. 그룹이라고 영어로는. 체는 필드. 한자로 이제 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군. 이것도 이제 말하면 군도 보면 집합이에요. 집합하고 특정 연산 하나. 연산은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또 더하기거나
곱하기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는 요런 집합과 연산을 가진 걸 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일단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덧셈으로 생각합시다. 정수를 대상으로 하고 집합은, 연산은 덧셈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냥 특정한 걸 지칭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동글뱅이를 해놓고 집합을 G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하나의 사례로 정수 집합에 더하기 연산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정수는 더하기에 닫혀 있죠. 닫혀 있어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더하기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배운 법 좀 말해보겠네. 요렇게 하거나 먼저 어느 쪽이든지 이쪽을 먼저 하든 이쪽을 하든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뉴트럴 리미터, 항동원이 존재. 항동원이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0이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수에다가 더하기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이게 이제 항동원이잖아요. 덧셈에 있어요. 연산에 곱하기는 1이죠. 1을 곱하면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이 정수 안에 존재하죠. 항동원이 존재하고 요건이 존재한다. 요건이 즉 어떤 수에다가 그 수의 요건을 역수라고 합시다. 요건이 도입되니 항동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건이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정수에는 이렇게 5다 그러면 요건이 뭐예요? 마이너스 5잖아요. 2 더하면 0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걸 군이라 한다. 이런 집합과 연산을 군이라 한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정수는 군이죠.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군이에요. 정수는 덧셈 연산에 대해서, 정수 집합은 덧셈 연산에 대해서 군이다. 특별히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은 군 중에서도 또 아벨군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당연히 정수도 이제 교환법칙도 성립하죠.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성질을 갖는 걸 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왜 이걸 설명하냐 그러면, 이제 체는 이거 마찬가지인데, 체는 방금 했던 걸 설명하는데, 그 하나 더 해서 체는 그 다음 거, 여기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이게 ZM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모듈러 연산에서 배웠잖아요. 모듈러 연산에서 뭐 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Z5다 그러는 거예요. 집합이 5로 나눈 나머지들이잖아요. 4까지 5개. 그리고 모든 숫자는 이걸로 매핑 가능하잖아요. 나머지를 하니까 모든 정수 집합이 0, 1, 동치리로 이제 나눠서 다 이걸로 이제 매핑 가능한데, 어떤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요 Z5라고 하는 놈은 어디션 모듈러 M에 대해서의 덧셈에 대해서 이제 요 집합과 모듈러 M에서의 덧셈은 군을 이루는 거죠. 군을. 우리 이전에 해봤잖아요. 1, 2, 3, 4에 대해서 항동원이 존재하죠. 덧셈에 대해서 항동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1에다가 4를 더하면 0이 되잖아요. 모듈러 5에서 그러니까 1에 대해서 4라고 하는 요건이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 2도 3, 3도 2, 이렇게 해서 모든 수에 대해서 다 모듈러 M에서의 덧셈에 대해서는 요건이 존재하니까, ZM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러 M에서 덧셈 군이 되는 거죠. 근데 곱셈에 대해서는 곱셈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경우는 되죠. 이 경우는 5가 소수이기 때문에. 근데 Z6처럼 이제 짝수가 돼버리면, 소수가 아니면 0부터 5까지 되는 얘들은 덧셈은 되지만, 덧셈에 대해서는 군이 되지만 곱셈에 대해서는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하고 서로 소가 아닌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3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는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곱셈에 대해서는 이제 곱셈군이 안 되는 거죠. 이 경우. 이렇게 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짝수 홀수도 뭐 아무튼 요런 링 전체는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덧셈 군이 되지만 곱셈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곱셈 군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채는 뭐냐? 채는 그 집합인데 그 집합의 덧셈에 대해서도 군이고 곱셈에 대해서도 군인 걸 특별히 채라고 한다. 채라고 한다. 덧셈 군과 곱셈. 즉 이렇게 덧셈 군이고 곱셈 군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덧셈에 대한 항동과 여건, 곱셈에 대한 항동과 여건이 있다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칙 연산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게 그런 집합을 이제 필드라, 채라 한다. 채라. 그래서 우리 이제 갈로와 채를 이야기하는 게 아까 우리가 그 AES 각 암호할 때 라운드 내에 있는 층에서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결국 돼야 돼. 돼야 돼서 그런 이제 채를 만들어 놓고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체계가 8비트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 바이트로 그 8비트 2의 8승짜리 표현은 0부터 255까지 256개의 수로 되어 있는 이 집합인 거죠. 0부터 255까지 요놈을 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채로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필드를 보면은 채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보면 결국 덧셈에 대해서 덧셈 군이고 당연히 항동은 0이죠. 곱셈에 대해서도 곱셈 군이고 항동은 1이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배분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들을 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수는 그렇죠. 실수 같은 경우는 정수는 곱셈에 대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5 곱하기 뭘 해야 1이 나올 텐데 5분의 1이잖아요. 근데 정수는 5분의 1이 없잖아. 5분의 1이 없어요. 정수 집합에는 유리수잖아. 실수는 이제 정수고 유리수보다 더 큰 거기 때문에 유리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무튼 곱셈이나 덧셈에 대해서 항동은 0, 1을 가지고 요건이 존재하긴 하니까 실수 집합 R은 이제 필드가 되는 거죠. 위수 체 원소수라고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정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리라고 하는데 세어렘은 아무튼 어떤 체가 있으면 유한체라고 하는 그런 집합이 있으면 집합의 개수는 반드시 소수의 거듭 제곱수입니다. 소수의 거듭 제곱수는 개를 갖는다. 어떤 유한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덧셈과 곱셈에 닫혀있는 항동원과 요건이 존재하는 곱셈군이면서 덧셈군인 그런 유한체는 이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소수의 거듭 제곱수입니다. 11의 1승은 얘를 가진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의 4승들 둘 다 11이나 4는 소수잖아요. 근데 12개를 갖는 유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2는 3 곱하기 4로 소수가 아니죠. 합성수잖아요. 그래서 12의 1승, 12의 2승 이런 건 없다. 이런 개수를 갖는 유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뭐 별 의미 없어. 여러분들 이걸 몰라도 돼. 있어 내가 설명을 한 건데 이런 것은 몰라도 된다. 특별히 이제 소체라고 하는 게 소체. 소체는 프라임 필드.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했을 때, 그 소수의 1승제는 당연히 다 있겠죠. 왜냐면 그 개수가 P의 1승이면 소수의 1승이면 다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소수로 되어 있는 링 ZP, 특별히 P가 소수인 거, 즉 Z7이나
Z5나 이런 소스로 된 것들 있잖아요. 얘들은 0부터 0, 1, 2, 3, 4, 5, 6 해서 7개잖아요. 7개. 7개. 얘는 뭐 5개일 거고 0부터 4까지 5개. 이런 소체는 필드가 된다는 거예요. 필드가. 물론 모듈로 연산해요. 모드에서. 모드 7 또 모드 5에서 더하기 곱하기가 다 된다는 거죠. 단 곱하기 0만 빼고 0은 0 곱하기 뭘 해야 1이 나오는 수는 없잖아요. 0은 이제 제외하죠. 곱셈에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걸 특별히 소체라고 하죠. 소체. 링 ZP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나머지 연산에서 사용했던 그 집합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갈로아 필드 유한체라 이제 갈로아 필드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갈로아 필드 5 이렇게 하면은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언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덧셈이 닫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게 다 모두 5를 해줘야죠. 그래서 싹 더하면 이렇게 되죠. 모든 숫자 0부터 4까지 하고 0부터 4까지를 다 더해보는 거죠. 집합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다 0부터 4로 4 안에 이제 존재하죠. 모든 값들이. 그러니까 닫혀있다. 라고 하는 거고.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도 다 이제 닫혀있죠. 곱해서 다 모두 5로 나눈 나머지를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여건이 존재하느냐는 거죠. 여건이 존재한다. 이제 덧셈에 대한 여건은 0을 만드는, 항동은 0을 만드는 거니까, 뭐 0은 0이고, 1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예요? 1의 요거는 표현을 마이너스 1로 하자 그러면 이것은 4죠.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5가 돼서 모듈 5에서는 0이죠. 마찬가지로 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석 표현 이게 이제 3이라는 3을 더하면 0이 되잖아요. 모듈 5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0, 1, 2, 3, 4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건이 존재한다. 곱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곱하기에 대해서 0은 이제 물론 존재하지 않지만 1에서는 1 곱하기 1이 항동원이 1이죠. 0은 더하기는 여건이 아니 항동원이 0이지만 곱하기는 항동원이 1이잖아요. 1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5도 5에서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는 3을 곱했더니 2, 3은 6이고 5로 나누면 1이죠. 당연히 교함수 성립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4에 대해서는 4, 4, 16 하면은 1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다 있잖아요. 0만 제외하고는 다 여건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링 7은 더하기하고 곱하기에 대해서 집합 덧셈 분이고 곱셈 분이 되는 거니까 체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특별히 소체라고 하는 소수체, 프라임 넘버가 소수잖아요. 프라임 본다는 게 소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갈라피도 특별한 0과 1로만 되어 있으니 2도 소수잖아요. 2도 소수. 이제 자세히 적어놨지만 어쨌든 이것도 해보면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다 닫혀 있고 항등원 0, 1 각각이고 요건이 0과 1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0은 없지만 나머지들은 다 존재하죠. 그래서 갈라필드 2에 대해서도 이것도 소체고 소체 하나의 A인 거죠.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확장체입니다. 확장체는 갈로아 필드 소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체로서의 성격으로 확장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장체라고 하는데 일단 봅시다. 우리가 AES에서의 덧셈, 덧셈이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바이트 단위로 계산이 된다고 해요. 한 바이트 단위로. 8비트 단위로. 8비트. 그리고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부터 다 0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다 1로 되어 있는 것까지죠. 8비트가. 그러면 이것은 10중에서 표하면 0이고, 0은 255예요. 255. 요 구간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따지면은 이게 8승이단 말이야. 표현해서 256개잖아요. 개수가. 승인데, 요러면은 지금 갈라필드 소체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256은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체가 아니라고. 이 자체는 체가 아니다. 체가 아니어가지고 특히 곱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0, 0, 0, 0 이렇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1바이트짜리를 바로 일반적인 연산을 더하기 놓고 앞에서 이렇게 했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닫혀있지 않다. 곱셈에 대해 특히나. 그래서 요걸 일반적인 더하기 곱하기 비트 스트림에 더하기 곱하기를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걸 이제 AS를 한 사람들이 정수론의 대가들이니까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해봤더니 이걸 다항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항식의 연산으로 표현하게 되면 체의 성격을 갖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체의 성격. 왜 이걸 한번 봤을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데이터 통신 시간에 내 수업을 잘 들었으면 CRC라고 해. 오리검출 코드 만든 거 있잖아요. 시클릿 미던던시 코드인가? 비트를 예를 들면 10, 11 이러면 이런 다항식으로 표현합니다. x에 0승, 1승, 2승, 3승, x에 3승 1 곱하기 이렇게 다시 쓰자. 봅시다. 1, 0, 1, 1을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1 곱하기 x에 0, 1, 2, 3, 이제 3승 플러스 0 곱하기 x의 제곱 1 곱하기 x의 1승 플러스 1 곱하기 x의 0승 이런 기억이 나세요? CRC 코드 할 때 오리검출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다항식으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죠. CRC에서도 그랬잖아요.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럼 체크성을 만들 때 이거 다항식으로 보고 생성 다항식을 가지고 나는 나머지를 체크성으로 사용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와 같이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즉 8비트로 되어 있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 더하기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냥 단순한 이거 숫자에 8비트를 012로 되어 있는 숫자로 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더하기나 곱하기가 그냥 숫자를 더하고 곱하는 게 아니라 8비트 단위로 0부터 255까지 숫자를 그냥 더하거나 곱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런 다항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다항식의 더하기, 다항식의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이러면 이 다항식에서는 이게 덧셈과 곱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연산이 가능하다면 요건도 존재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걸 X를 뭐 써놓고 할 필요가 없고 앞에 있는 이 개수가 8비트잖아요. A0부터 A7까지 총 8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8비트네. 그래서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8비트로 사용하는데 다만 계산은 이게 다항식이라고 보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A는 0 일감만 갖는 거죠. 갈라필드 2에서 사용한 0 일감만이 이 부분을 핵심이다. 즉 AES 사용하는 확장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는 2N승, 2의 8승이라고 하는 게 체가 아닌데 이걸 다항식으로 표현해서 더하기 곱하기를 하게 되면 체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책이 뭐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덧셈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덧셈, 덧셈이나 필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덧셈은 이제 AES 라운드 중에 키 덧셈 계층이라고 이제 키를 더하는 계층인데 그때 이제 쓰는 게 이 더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트 단위로 8비트 단위로 하게 될 텐데 뭐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이 예제를 보면 예제를 더하기나 빼기나 똑같은데 왜냐면 모듈러 2에서는 더하기나 빼기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더하기나 빼기나 기억이 나시나? 이 설명을 내가 했던 거가 좀 그러긴 한데 생략합시다. 더하기 빼기 어차피 빼기는 안 하니까 거의 더하기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에 앞에 개수를 자기 그 항에 맞춰가지고 모듈 2에서 더하기, 모듈 2에서 더하기는 익스클루시브 Y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다르면 1, 같으면 0. 여기 X 7승에서 봅시다. 1, 0이잖아요. 여기 밑에는 없으니까. A하고 B가 지금, 사실은 이제, 요걸로 보자면 A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8비트로 보자면 A는 1, 7승이 있으니까, 6승도 있죠. 5승은 없고, 4승은 있고, 3승 없고, 2승 없고, 1승 없고, 0승이 있죠. 0승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비트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한다고 B를 봅시다. B는 어떻게 되죠? B는 7승도 없고, 6승도, 5승도, 4승은 있고, 3승 없고, 2승 있고, 1승 없고, 0승 있죠. 이렇게 된 거죠. 이 두 개를, 두 바이트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더할 때,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방식으로 보고 더한다. 근데 의미가 근데 여기서는 똑같아. 그러면은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하는 거라고. 익스클루시브 하는 거. 1,0이니까 1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거가 있네. 다시 여기다 쓸 것 같아. 1, 0, 0, 0,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0, 0, 1, 0, 1, 0, 1이죠. 그냥 익스클루시브 하면 돼. 익스클루시브 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차는 거. 1, 1, 0, 0, 0, 1, 0, 0 이렇게 되죠. 같으면 0, 같으면 0, 다르면 1이에요. 다르면 1. 여기 시계 다 갖고 둘 다르니까 이렇게 되죠. 여러분 다항식으로 표현해보면 x에 7승이 있죠. 그 다음에 x에 6승도 있죠. 그 다음에 5, 4, 3은 넣고 2승 있죠. 뒤에 두 개 넣고 x에 7, 6 이렇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덧셈은 간단하다고. 비트 한 바이트를 뭐 복잡하게 좀 갈로와 체니 이렇게 군인이 체니 복잡해야겠지만 결국은 덧셈은 어째요? 두 개 바이트를 그냥 비트 단위로 익스클루시브 하는 게 덧셈인 거야. 빼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냥 익스클루시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곱셈의 문제네. 곱셈은 갈로치 곱셈의 문제인데. 믹스 컬럼이라고 하는 레이어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연산이 두 개를 이제 곱하는 건데, 왜 곱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냐 그러면, 다항식의 곱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곱하면, 아까 x의 7승,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x의 7승, x의 2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ax가 그렇다 치고, bx가 어때? x의 5승, x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1, 0, 0, 0, 0, 7, 6, 5, 4, 3, 2, 1, 0 이렇게 된 거가 이런 거 같잖아요. 요놈은 7, 6, 5, 4, 3, 2, 1, 0 두 개를 이제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개를 확장체에서 보니까 다항식을 표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 곱하기를.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놈하고,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x의 7승 곱하기 x의 5승이, 그 다음에, x의 7승 곱하기 x 이렇게 1승이죠.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x의 2승 곱하기 x의 5승.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일단 풀어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x의 12승 플러스 x의 8승이 더해주니까 지수수는 곱은 x의 7승 x의 3승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행히 이제 이것을 보면은 항이 지금 각 12승에 해당하는 게 딱 하나씩만 있고 8승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만 있고 7승에 하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x의 2승 곱하기 x의 6승 이렇게 되면 이것도 둘이 합하면 x의 8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식에는 그게 없지만 이러면 x의 7승 곱하기 x의 1 이거하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x의 제곱 곱하기 x 6승 요 두 개가 x의 8승짜리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계수를 좀 요 의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곱한 1이죠. 1 곱하기 1 플러스 1이잖아요. 1 곱하기 1 하면은 2잖아. 모두 2로 해버리면 0이 되죠. 0이 이렇게. 그래서 요 항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항에 대해서 이게 x8을 구성하는 게 실제 개수 덧셈에서 x7, x1 뭐 이렇게 되고 x2, x6 뭐 이렇게 되는 그 항 x8은 0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근데 여기에다가 해봤더니 더 있더라. x에 뭐예요? 5 곱하기 x에 3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 항이 이렇게 더해져. 이러면 짝수개 홀수개잖아요. 이러면 1이 되는 거예요. 1이. 그래서 그냥 x의 8승 이렇게 되면 이게 3의 x8이 아니고 x8로 되고 아까 두 개 있을 때 2x의 8이 아니고 그냥 0이에요. 0이 0x8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수식은 복잡하게 써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뭐 이것 곱하기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각 항별로 x의 뭐 8승을 구성하는 게 어떤 항들로 더해지는지 실제로 이렇게 다항식 곱셈해 가지고 풀어서 짝수개면 2를 붙여주고 홀수개면 0을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방금 봤듯이 x의 7승짜리하고 곱하면 x의 2승짜리 곱했다고 봅시다. 이거 두 개 다 이제 8비트 안에 들잖아요. 곱하면 어때요? x의 9승이 되어버리네. 그럼 뭐냐 그러면 오늘 표현하려고 하면 1을 하고 뒤에가 8비트가 있어요. 8비트. 8비트인가? 9비트가 9비트. 9승이면 0까지 있어야 되니까 9비트. 총 10비트가 필요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이트 단위로 계산한다고. 이 곱하기 됐을 때 결과도 1바이트가 돼야 돼. 1바이트가. 8비트, 8비트, 8비트. 근데 이 곱해버리면이 어쩌든 이게 x의 7승 이하로 나와요. x의 7승으로 작거나 같은 항으로 다항식 곱하기가 즉 ax 곱하기 bx가 x의 7승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다항식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맥시멈은 x 7승 곱하기 x 7승이 나올 수 있잖아요. a가 x 7승으로 시작하고 b가 x 7승 즉 1로 시작하는 바이트끼리는 x의 14승이 되어버리잖아요. x의 14승 요걸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고 x에 13승, 12승, 11승, 10승, 9승, 8승, 7승, 6승, 5승, 4승, 3승, 2승, 1승, 0승까지. 그럼 이게 한 바이트 넘어가 버리잖아. 한 바이트. 근데 덧셈은 그게 이제 안 그렇거든요. 덧셈은 그냥 위아래로 익스클루시브 해주는 거니까 항상 2개의 8비트를 더하면 8비트가 나오는데 곱하기는 그렇게 안 된다. 곱하기는. 그래서 이제 축소가 필요하다. 축소가 8비트로 맞춰줘야 된다. 요게 이제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방법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해서 x에 뭐 14승이든 어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금 했던 방식으로 그 항을 구성하는 것들이 짝수기나 홀수기냐에 따라서 0 또는 1을 갖는 다항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축소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항식으로 모듈 연산해 주는 거거든요. 다항식에서도 나누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을 x로 나눌 수 있잖아요. x로 나눌 수 있잖아요. 다항식과 다항식은 x의 제곱 하면은 뭡니까? x의 3승이니까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x 하면 x의 제곱이 되죠. 그게 되고 즉 x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x 3승은 이런 식으로 x로 나눠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항식도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듈 연산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 px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 된다. 나눈 나머지. 그때 px가 뭐냐? 이거 내고야 돼. 정해져 있어. AES에서 사용하는 건 요거 아니야. 84310. 84310. 이게 근데 84310. 항을 이야기하는 차수에 84310승. 요건 A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죠. 이걸로 이제 나눈 나머지를 채우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수가 x의 8승이니까 나눈 나머지는 x의 7승보다 작아지겠죠. 지금 기회를 커봐야 나머지는 x의 7승이라고. 만약에 x의 8승이 있다 그러면 x의 8승이 나눠져 버리잖아. 나눌 수 있으니까 아무튼 나머지는 x의 7승보다 작거나 같은 다항식이 된다. cx는. 그러니까 8비트에 대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심플하죠. 뭐 복잡하게 책에 갈로아체, 뭐 확장체하고 덧셈, 곱셈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내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면 돼요. 갈로아체를 확장체로 공부한 것은 우리가 그냥 비트 연산으로 한 바이트를 이게 8승짜리죠. 한 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게 0부터 255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 수식에서 더하기 곱하기 수로 놓고 더하기 곱하기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연산이 안 된다. 연산이 안 되면 뭐 할 수가 없잖아. 방법을 찾아봤더니 이걸 다항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다항식으로 비트를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더하기 곱하기를 했더니 되더라. 그런데 더하기는 문제가 없는데 곱하기의 경우는 8비트로 축소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8비트보다 넘어갈 수가 있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8비트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요놈을 이용해가지고 모듈 연산 한 번 더 해준다. 모듈 연산 한 번 더.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곱하기 더하기가 된다. 요건과 항동은 존재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px라고 하는 얘가 축소할 수 없는 다항식이다.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축소할 수 있는 다항식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놈은 자기 곱하기 1밖에 안 돼요. 자기 곱하기 1밖에. 다른 다항식으로 나눠지지가 않아. 이건 이제 축소할 수 없는 다항식. 이건 마치 어떤 소수하고 비슷한 성격이.
소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듈로 7, 5, 2처럼 소수로 해야 요건이 존재하잖아요. 요건이. 요놈도 그런 성격인 거야. 소수로 해야 요건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었는데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필요 없거라 하려고 좀, 이게 뭐, 있네. 어쨌든 뭐 이제 하나 봅시다. 이건 이제 8은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로 하나 해가지고, 훨씬 작은 4비트를 사용하느니,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리블이라고 하니까, 4비트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시스템을 생각합시다. 4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되느니, 그러한 작은 스몰 AES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이제 곱셈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때 쓰려고 하는 이제 P가 이렇게 4승짜리를 해놓은 거고, 거기에 있는 A하고 B가 이렇게 돼 있더라. 근데 사실 정확히 이걸 표현하면 어때요? 1, 0, 1이죠. 얘는 0, 1, 1, 0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곱하기 한다. 곱하기. 영하고. 원래 AES는 8비트 단위로 되는데, 설명이 편의상, 계산이 복잡하니까 8비트를 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4비트로 축약해서 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개를 곱하는 거죠. 수식하고. 아까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하면은, 각, X의 5차, X의 3차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구성하는 게 짝수나 수나에 따라서 앞에 0이 붙거나 1이 붙거나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놈을, 비트로 표현해보면 1, 0, 1, 1, 1, 0 돼가지고, 6비트가 되버리잖아요. 역시형이 4비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서, 그놈을 축소해야 된다, 축소해야 되는데, 그때 축소하는 방법이 이제 P로 나눠주는 거다. 지금 이건 P로 나누는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모듈러에서 하니까, 여기에다가 뭐, PX를 갖다가, X의 사성으로 넘기는 건데, 방금, 여기에다가 X의 4승만 일단 구해놓으려고 하는 건데, 축소하는 건데, 설명해야 되나? 아무튼, 잠시만요. 몰라도 됩니다. 양쪽에다가, X 플러스 1을 도와주는 거야. 어쩌면 두 개씩 되잖아요. 두 개씩. 형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X의 4승이 요거다. 이거죠. 양쪽에다가 X 플러스 1을 해주니까, 요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T부분은. 그럼 X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 X 플러스 1. 여기다 X 플러스 1. 양쪽에다 더해주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랬더니 X의 4승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모듈러 PX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놈은 제거되죠. 이제 모듈러 P에서 보자 그러면 PX 곱하기 1이 되면 요놈만 남는 거지. 요놈을 나눈 나머지는 요거다. 요 수를 PX로 나눈 나머지는 요거다. 그래서 X의 4승이 사실은 모듈러 PX에서는 X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5승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X의 5승은 어때요? 여기에다 양쪽에다 X를 곱해준 거죠. 위에 거, 여기다가 X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의 5승은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X 5승은 요거다. 모듈러 P에서. 그래서 원래 이제 요 CX들이, 요걸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별게 아니고. PX에서 5가 X의 5승이 요놈이죠. 이거 써주고, X3, X2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쵸, X2는 지금 2개 나오죠. 이거는 제거. X도 2개 나오죠. 이놈도 제거. 그죠, 하나만, X3승만. 그래서, 요 둘이를 곱해가지고, 시간적으로, 요렇게 두 개를 A하고 B를 곱했더니 요게 나온 CX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모듈러 PX, X의 4승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는 나머지는
X 3승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아무튼, 요걸 하려고 아닌가? 축소를 한다. 그거 뭐 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뭐 이걸 시험에 넣거나 기사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수학적인 전개 과정은. 몰라도 돼. 아무튼, 중요한 건, 모듈러 P로 축소를 한다. 나머지를 구해서 쓴다. 나머지 구하는 수식 계산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수 연산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요거 십진수로 보고, 십진수로 곱해가지고, 고놈을 갖다가, 요건 위에 건 아니구나. 요건 위에, 실험적으로 요놈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그냥, 곱하기를 해가지고, 78인 것처럼, 이게, 숫자가 아마 정수로 곱하면은, 뭐가 나온, 소리가 나올 텐데, 아마 그걸 곱하면은, 숫자 78이 되나봐요. 78로 해서 그 유진수를 이렇게 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어디까지나 앞에서 했던 갈로와 체에서 확장체에서의 방식 곱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합시다. 요것만 테이블 보는 방법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1시간이 남긴 했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여권 계산이 여권 계산인데 우리가 이제 여권을 계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이제 뭐 바이트 대체 변형에서 바이트 서비스티튜션 레이어에서 이제 핵심 연산이 되니까 여권이 하는 건데 요거는 말했듯이 어떤 특정한 AX에 대해서 곱해 주었을 때 항동원 1이 나오느니 요 A의 인버스 1, A의 인버스 X 요게 요건인 거죠. 요건 그래서 AX 모듈러 PX에서 근데 이게 반드시 모든 요건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확장체에서 덧셈군이고 곱셈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것은 뭐 어렵잖아요. 이거 그때그때 계산하면 너무 어차피 00으로 된 다항식 0으로부터 다항식 x 7승, x 6승 쭉 해가지고 끝까지 있는 거 1까지 있는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요건을 구하는 건데 255개 이걸 테이블로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로 미리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테이블만 보면 특정한 바이트로 되어 있는 다항식에 요건을 바로 구하면 되잖아. 그때그때 계산할 게 아니라. 물론 확장된 유클리드 조건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지만 그 구해놓은 게 요거란 이야기예요. 구해놓은 게. 이 테이블만 보면은 바로 어떤 다항식의 요건 다항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요걸 보면 된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요거죠. 한 바이트잖아요. 11000010. 요놈은 이제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요거일 텐데, 즉, 이 다항식의 요건을 구한다 이거죠. 모듈러 PX에서.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테이블을 보냐, 그러면 이걸 4비트씩 나눠. 4비트씩 나누는 거예요. 4비트씩. 그래서 1100이, 그러니까 16진수니까, 2의 4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0부터 14입니까? 15에 16개. 그래서 C는 11, 12에 해당하는 거죠. 12에 C는 10진수랑 12에 해당하는 게 12죠. 여기는 2잖아. 2. C. 그래서 이제 반한테 쪼개가지고 요놈이 요놈이고 요놈은 요놈. 이 테이블을 봅시다. C 2줄에 2 요놈에 겹치는 요거네. EF 이게 이제 요건이라는 거예요. EF EF 이게 요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앞에 E F는 다 이제 15죠. 이렇게 표현해서 요걸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0, 1, 2, 3, 4, 5니까 여기 X의 5승
4승, 3승 있고, 2승 있고, 1승 있고, 0승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놈의 모듈러 px에서 요건이 이거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px는 1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둘을. 방법은 특정한 비트가 그대로 비트가 주면 이걸 4로 나눠가 앞뒤를 똑같이 크게 4비트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16진수로 표현한 다음에 그놈을 테이블에서 찾으면 된다. C2 여기 EF 이놈이 이제 요건이란 거죠. 이걸 플러스를 좀 알면 되는 거죠. 플러스를 좀 EF를 이진수로 바꾸고 그놈을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건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일일이 할 거죠. 이 계산을 해놓은 거야. 이건 계속 참조해서 하면 되겠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적으로 AS의 내부 라운드에 있는 계층들이 어떤 식으로 연산들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